북한 석탄 밀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목이 터져라 연일 이야기를 해도 별로 보지를 않아요. 정말 이 문제야말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9척 석탄 선철 밀수에서 그 다음에 그 중에 그 안에 6척의 33,000톤 북한 석탄 밀수가 중개료다. 그러면 국제 대형 광물 중개 수수료는 1 아니면 2%다. 그러면 330만 톤이나 165만 톤 요 사이에서 그야말로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 거래가 있었고 그 대가로 현물로 중개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걸 제3국에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출이 한국만 금지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에 금지되어 있습니까? 미국의 단독 제재가 아니라 유엔 제재에 의해서 전 세계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의 제재에 의해서 전 세계에 금지되어 있는 북한산 석탄 부분이 한국 회사에 의해서 중개되었는데 그 중개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 관세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자, 심재철 한국당 의원 쪽에서는 북한 석탄을 국내로 이렇게 밀수한 수입업자들의 원 본체 메인 거래가 북한산 석탄의 제3국 수출이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이런 사실을 관세청이 알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관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2018년 2월에 그 한국에 들어온 석탄이 중개 현물 수수료였다라는 걸 파악하고도 이 제3국가의 해외 거래가 2017년 8월 이전, 즉 2017년 4월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제재가 내려지기 전에 한국이 회사가 제3국에 있는 회사와 북한 석탄을 중개를 했다. 근데 참 시점이 묘하네요. 대선이 5월 10일 날 있었고 대선에서 문정권 되는 줄 세상이 다 알고 정권은 당시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해서 그만뒀고 대통령이 없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 비슷한 상태였는데 2014년 4월부터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7월까지 제3국에 이렇게 수출이 되었고 그때 유엔 제재는 내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북한산 석탄 광물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던 시점에 한국 회사가 제3국에 그걸 중개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금수 조치가 내려진 것은 작년 8월 5일이고 북한 석탄을 불법으로 반입한 업자들이 제3국으로 중개할 한 시점은 4월부터 7월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결의안 위반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7월 3일 날 ICBM을 발사를 해서 안보리에서 북한 석탄, 철, 철광석, 납, 해산물 등을 수출 못한다라는 조치가 8월 5일 날 통과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심재철 의원 측에서는 안보리 제재안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안보리 결의 사항을 보면 북한은 이미 2016년 1월 4차 핵실험으로 인해 2016년 3월 2일에 북한행 또는 북한발 화물 검색 의무화가 이렇게 됐고 북한의 석탄, 철 수출 금지 민생 목적일 때만은 예외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의가
2270호가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이 안보리 결의 2270호는 2016년 3월 2일에 있었고, 그 다음에 2017년 8월 5일에는 2371호가 통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270호에서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가 결정되어 있어서 당시 업자들이 600억에서 1000억 이상 되는 석탄의 제3국 수출을 중개무역한 것을 관세청이 민생 목적의 예외 조항이라고 인정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조사 의지가 없었거나 외부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외교부는 2270호는 북한 석탄 수출 금지가 주된 내용이며 석탄 수출 목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민생이익으로 예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016년 3월 2일부터 북한의 석탄은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관세청장 이자도 세월이 좀 지나면 법정에 세워야 될 자라고 봅니다. 지금 하나씩 다 좀 누구 적으십시오. 언급하는 사람들요. 수첩에 차곡차곡 적어서 이거요.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7년 8월에 석탄 완전 금수, 그전에도 금수. 그런데 이제는 민생을 위해서 쓰는 목적도 안 된다고 완전 금수를 했어요. 2016년 3월에 이미 수출이 금지됐고요. 근데 요놈들이 언제 팔았어요? 지금 뒤에서 갖다 둘러대는 게 본 수출이 2017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있었다. 그거 묘하잖아요? 5월 달에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6, 7월이면 정권이 지금 북한하고 한참 구멍 팔 때예요. 자, 정말 4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했는지 아닌지 사후적으로 서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본거래에서 석탄은 과연 제3국으로 갔을까? 아니면 한국으로 왔을까? 제가 아는 많은 무역거래에 종사한 사람들은 남한에 있는 중개회사가 이미 2016년 3월부터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을 간이 배밖에 넣은 것도 아니고 제3국을 보고 팔라고 중개를 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거 사갈 나라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중개가 성립되었다면 중개 수수료를 그 나라에 있는 권력이나 한마디로 납품하는 회사 주변에서 먹지, 그걸 왜 한국 회사한테 주느냐는 겁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한 이런 중개 수수료를요. 그래서 그 석탄이 본 거래가 실제로 2017년 이 4월부터 7월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거래가 그때 이루어졌다면, 전 그 말도 굉장히 우스워요.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거래 계약을 한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인가? 라는 부분을 관세청이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7월까지 배달이 다 완료되었다면 그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계약은 며칠 날 했고 실제 물건들은 언제 왔다 갔다 해서 그것이 금수 조치 이전에 다 끝났다라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 거래가 2017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 자, 석탄이 커미션이 33,000톤이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엄청난 수백만 톤의 양입니다. 이 수백만 톤의 양을 실어 나르려면 배가 몇백 척이 움직여야 되고 아니면 1000척 이상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는 거래인데, 그런 거래가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됩니까? 계속 실어 날라야 되죠. 몇 달 동안.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전사나 발전회사들이 1년 내내 계약했던 게 갑자기 좀 많아졌어요. 650만 톤쯤 되고 올해는 현재 한 350만 톤쯤 된다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전체의 한전회사들을 통합해서 쓴 게 650만 톤 정도인데 이 커미션으로 계약했을 때 660만 톤쯤 된다 했지 않습니까? 1%라면. 그러면 작년에 전체의 한전에 1년 동안 쓴 러시아산 석탄을 거의 한 방에 계약을 한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배달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직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석탄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8월 이후에도 이루어졌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잘라 가지고 그것이 8월 이전에 계약이 거래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다. 자, 자기들은 모르고 있다가 미국이 이야기해서 알아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계약이 다 거래가 끝났다라는 거는 그건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 사람들 말을 하는 거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류를 봤다 하겠지만은 서류도 지금 전부 위조됐잖아요. 관세청에 보고한 성분 분석서도 가짜로 해서 냈고 원산지 증명서도 가짜로요. 그러면 관세청이 유엔 금수 조치 이전에 거래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로 관세청이 뭘로 확인했냐는 거지. 관세청이 배들을 다 봤어요? 아니잖아. 그들이 내놓은 계약서나 서류를 보고 이때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걸로 했다라고 한 것만 믿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갖 서류를 다 위조했잖아요. 얘들이 지금 납품하는 애들이 성분 분석 원산지도 위조한 놈들이 이거는 위조 안 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아니 중개료로 받아오는 석탄을 가지고 사전에 그걸 국내로 들려오는데 왜 원산지도 위조하고 성분도 위조합니까? 그것도 또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중개료로 그러면 받아오는 석탄을 금수조치 이전에 받아와서 납품하지. 왜 그거는 금수조치 이후에 10월달, 11월달, 원래 뭐 3월 이렇게 나눠서 들어옵니까?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무슨 중개수수료를 띄엄띄엄 이렇게 그러면 북한의 석탄을 그거 못 받아오는 거죠. 중개수수료를 현물로 받기로 했다가 한 유엔 금수 조치가 내려졌으면 아 이거 한국에 갖고 와서 팔 수 있겠어요? 그 중개수수료 벌겠다고 이걸 갖다 서류를 위장해가 납품을 하고 또 회사들은 회사 자체의 서류도 위조했잖아요. 남동발전에는 성분 분석서를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기껏 그 중개수수료 분량을 넣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안박해서 협조가 이루어졌고 관세청도 조사를 안 했어요. 그 33,000톤 고작 중개수수료 때문에 모든 한전이나 한전자회사나 예? 관세청이나 검찰이나 모든 기관들이 다 33,000톤의 중개수수료 들어오는 거를 봐줬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3국어로 간 게 아니라 한국어로 왔으니까 그 수수료에 대해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준 거 아니겠느냐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물량이 돈만 건너갔지 물량이 한국어로 왔겠느냐. 물량은 나중에 천천히 보내라. 그래서 물량은 오지 않고 돈만 건너가고 근데 한 놈은 중개수수료는 현물로 뭐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현물로 갖고 와. 현물로 받아서 그러니까 그놈들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니까 협조해주기 위해서 남동발전은 내부 서류를 성분 분석서를 위조하고 이놈들이 또 외부에 성분 분석했다는 것도 위조되고 또 원산지 증명도 위조돼도 관세청도 모른 척하고 다 넘어가서 온 거 아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미국이 계속 북한에 대한 이 독자 제재를 강화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석유를 갖다가 이렇게 북한에 환적해서 실어줬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러시아 연해주 해운 물류와 구도전 해운 등
회사 2곳과 이들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상선, 패트리엇호 등 6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달만 해도 3번째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 배 패트리엇호는 올 초 2차례에 걸쳐서 북한 선박 청림 2호와 천마산호에 선박 대 선박을 이래 맞대 가지고 석유를 불법으로 실어줬고, 이 청림 2호와 천마산호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이 불법 수출입을 한다고 적발이 되어 있는 제재 대상 배입니다. 그리고 이 석유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에서 사들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자금줄을 더 쪼아라 이래서 러시아 배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석유에, 이게 이제 석탄으로 넘어오면, 석탄에도 러시아가 협조해 주지 않았겠어요? 러시아 항구를 제공했어요. 나오카하고 그 다음에 홈스크. 그 홈스크 두 옆에 있는 2개의 러시아 항구가 더 동원이 되었다고 어제 나왔죠. 그래서 최소 4개의 러시아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을 이렇게 제재 대상인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걸 다시 또 한국으로 수출하는 배에 실어줬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은 러시아가 북한산 석탄 밀수에 이 러시아 항만 시설을 통해서 도움을 줬다니까. 지난번에 또 다른 문제로 러시아에 제재받은 회사가 항만의 편의를 제공하는 회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산 석탄에 대한 부분에 관련된 회사에 제재를 하기 위한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스운 거는 이런 북한산 석탄 반입에 연루된 남동발전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겁니다. 언제 받았어요? 석탄 반입 수사를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중에 받았다는 겁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행안부가 올해 2월부터 4월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혁신 실적평가에서 123개 공공기관 중에 단독 1위에 이렇게 선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대요. 근데 대통령 표창을 받은 시기가 북한 석탄 반입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작년 10월부터 올 8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발전이 전체 공공기관에서 혁신에 가장 뛰어나다고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이 남동발전의 혁신은 뭐가 혁신입니까? 북한산 석탄을 밀수하는 부분을 알면서도 열심히 서류를 조작해서 도와준 것이 혁신입니까? 아니면 이 러시아산으로 위조한 서류를 컴퓨터 검색만 해도 찾을 수 있는데 검색을 안 하고 도와준 것이 혁신입니까? 아니면 관세청과 더불어서 이 석탄 밀수를 눈 감아주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혁신입니까?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 100번 양보해서 몰랐다 치더라도 가격이 20-30% 싸다고 북한산 석탄을 계속 사용했다는 것은, 가격 싼 것은 저놈이 어디서 주워오지 않은 이상은 북한산일 건데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세컨들이 보이콧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북한 회사를 어떻게 대통령 표창을 줍니까? 청와대에서 북한산 석탄을 좀 많이 사줘라고 하는 일을,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시끄러운 거는 다 막아줄 거니까 열심히 협조해주라, 이렇게 협조를 잘해서 상을 받은 겁니까? 어제 한국당의 윤한홍 의원은 이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국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남동발전의 제재 위반 행위를 이렇게 확정 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윤한홍 의원실에서 어떻게 구했냐? 한전이 법무법인에다가 물어서 받은 조사예요. 자, 이 한전이 법률 자문을 받은 이 회사는 아마 국제적인 이런 거래 관계에 대해서 정통한 그런 해외 이 상사 전문 로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현재로서는 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면서도, 자, 이건 우리나라의 관세청 수사 결과를 존중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럼에도 만약 남동발전이 북한산임을 알고 수입했을 경우 북한 제재 및 정책강화법, 미국 적국에 대한 제재법에 따라 고의로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석탄을 공급 이전한 경우에는 재량적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나아가 고의성 요건과 상관없이 미 재무부가 정책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석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남북 교류한다고 협력한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예외 인정을 받거나 이러면서 북한에 줬던 물품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성공단을 갖다가 지금 개소식을 미국은 하지 마라, 한국은 한다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걸 한다고, 개성공단을 연다고 유엔 제재 품목을 북한으로 들고 가가지고, 개성연락사무소입니다. 개성공단이 아니고 개성연락사무소를 연다고 북한의 여러 가지 물품을 들고 가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용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사용하고 남은 물품을 처리하는 문제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옛날에 올 2월 초입니까? 북한의 금강산에서 공연을 하려다가 이렇게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한국이 공연하려면 그 현장에 난방도 안 되고 전력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석유를 트럭에 실어서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미국 등이 찔러서 남은 석유는 다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그 공연을 북한이 갑자기 안 한다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한국이 7번 신청하고 2차례 예외 인정을 받았는데,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에 물품 지원하는 부분, 하나는 군통신선 복구에 물품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과연 한국이 필요한 만큼만 북한에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그런 핑계가 됐을 때마다 잔뜩 퍼줘버리느냐, 그 핑계를 대고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다는 핑계를 대고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국은 연락사무소 설치쯤에 대한 이 대북 지원은 미국이 시비를 못 걸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굉장히 캐파를 늘려가지고 유류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갖다가 푸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 지금 미국이 정확하게 얼만큼 쓰고 얼만큼 남았고 얼만큼 갖고 왔느냐를 문제를 걸고 있는 겁니다. 정량석 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석유는 1.14톤, 경유는 71.4톤이고 전동기 발전기 내종은 총 41,485kg고 이 중 한국으로 되돌아온 것은 석유가 0.08톤이고 전동기 발전기도 소량 돌아왔고, 북한의 기름과 전기시설 전동기 발전기의 99.8%, 93.5%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9%가 넘었다면 형식적인 거고, 온 거는 우리가 일부는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하기 위한 형식이고 다 북한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얼마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죠.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남은 기름과 발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어요. 정부는 남측 파견 인력을 지원할 물자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 중이지만, 미국은 이 물자들의 실제 사용량과 목적을 놓고 한국에 언제든지 해명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한국은 우리 쪽에 연락사무소 직원들이 북한에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쓸 거다 이렇게 둘러대지만은, 미국은 그러지 않다. 너네들이 시간만 나면 핑계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뭔가를 퍼주는 것을 하려고 자꾸 이런 건수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서울대 교수가 인터뷰한 걸 보면 남북 연락사무소 개보수뿐만 아니라 운영에 들어갈 상당한 물자는 정부 말대로 남측 지원 용도가 맞긴 하지만 분명히 예외를 인정받아야 할 금수 품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문제를 걸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또 최근에 남북교류 협력 추진 회의에 따르면 일부 거기에 위원들이 여기는 북한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이죠. 뭐 형식적인 기관인데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반드시 미국과 제재 예외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에 추진해야 되고 문제 해결 후에는 교추협에서 공사비를 의결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르면 석유하고 발전기 유류와 발전기 등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시설을 만든다고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선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봤을 때는 이것이 돈을 지불을 해서 또 북한 보고 칸막이만 하면 될 공사를 가지고 새로 짓는 건물도 아닌데 돈을 잔뜩 주고 나중에 또 얼마씩 처리하지 않겠느냐. 지금 북한하고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을 할 때 보면 55억 들어갔다 했잖아요. 뭐 식사 같은데 10억, 그 다음에 시설 보수에 45억, 판문점에 시설 보수에 45억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북한 선수단이 남쪽으로 왔을 때 평창 올림픽 할 때 또 듬뿍 줬어요. 그리고 무슨 뭐 김영철이니 왔다리 갈다리 할 때 또 이번에 보면 아시안 게임 한다고 무슨 공동 선수단을 꾸린 부분 어떻고 농구에서 이런 것도 또 그렇다. 기회만 주어지면 막 주니까 한국이 이제는 거기에 경각심도 없이 북한과 그렇게 장난을 치려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이제 시비를 아주 깐깐하게 걸고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밀수되는 과정에서 계약 변경과 성분검사 위조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의문점이 여전히 많이 있고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판매 수입한 업체 헨트사는 구매자인 남동발전의 계약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H사가 헨트사입니다. 자, 그런데 최저초 선적지로 러시아 본토 나우카항과 별도로 사할린의 홈스크항을 추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박 숫자도 당초 2대에서 2대 이상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이 석탄이 출발하는 항구의 이름을 변경하고 선박도 2대, 10,000톤 정도 갖고 오겠다는 데서 2대 이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헨트사는 사할린 지역에 공급된 무연탄에 여유분이 발생했다며 이렇게 그걸 더 가지고 들어오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이게 정말로 본질적인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당시 중개사는 뭘로 갖고 들어왔다 했어요? 제3국에 중개하고 수수료로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나라 걸 중개했어요? 북한산 걸 알고 중개했잖아요. 그러면 항구가 어디에서 와야 됩니까? 원산항에서 싣고 와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해야죠. 이거는 검수 조치 있기 전에 우리가 수수료로 받은 건데 그거 딴 데 보관해놨다가 지금 갖고 온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들은 전혀 없이 마치 러시아에서 갖고 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남동발전은 의심 없이 수용했고 이것이 북한산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남동발전은 지금까지도 북한산인 줄 모르고 러시아산인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개에서 들고 온 놈은 헨트사라는 놈은 수수료로 받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산으로 수수료로 받은 것을 남동발전에게는 러시아산이라고 속여가지고 수수료 받은 걸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나쁜 놈입니까? 안 나쁜 놈입니까? 계약상을 속였습니까? 안 속였습니까? 속였죠. 그러면 이 헨트사의 대표는 기소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기소돼야 되는데 이 H사는 지금 수사 대상에서도 벗어난 것 같아요. 참 희한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동발전과 연계된 자회사 동서발전은 이 한전자회사죠. 지난해 3월 헨트사와 연계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RK사가 선박 수급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북한산일 가능성이 있다고 세관에 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남동발전도 자기들 발전사들끼리 한전하고 협의하는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했을 거고, 남동발전도 이 문제를 보고 저거는 북한산이네 안 된다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북한산 석탄에 대한 성분 검사에서도 헨트사는 북한산 석탄을 감추기 위해 러시아 석탄 발열량에 맞춘 성분 검사 자료를 남동발전에 냈는데, 그러면 남동발전은 그 낸 걸 믿고 할까요? 아니지요. 자체적으로 성분 분석 검사가 뭘 힘들다고 하는 도구나 장비나 인력이 있지요. 해보니까 헨트사의 발열량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그래서 러시아 산일계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분석 항목을 하나 빠뜨려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간이 분석이었고 단순 실수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재를 제가 하나 빠뜨리고 간이 분석을 잘못해서 그리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해봐라고 해야 될 건데 그대로 수입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11월 달에 또 이 석탄이 통관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해서 보류를 하지만은 3개월 뒤인 2월 달에 해제를 시켜주고, 북한산이라는 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시켜준다 해놓고는 관세청은 최종 발표에서는 북한산이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북한산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됐으면 계속 묶어놔야지. 확인될 때까지 통관시켜주고, 이제사 통관되어서 다 써버리고 증거가 없는데 북한산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래서 관세청도 여기에 범인이고 남동발전도 범인이고, 이 수사망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 헨트사는 북한산 걸 중개하고 수수료로 해놓고는 그걸 가지고 남동발전에 러시아산으로 속여서 팔아먹고, 또 남동발전은 기꺼이 속아서 협조해주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북한산인 거라고 의심받는 것이 제보를 받아서 의심을 받고 있는데 묶어놨다가 갖고 갔을 때 하고 줘버리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란 겁니다. 그리고 관세청이 가짜 서류에 이렇게 쏘가 넘어간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일은 제가 볼 때 뭔가가 큰 거를 감추려고 지금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꾸 꼬리를 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계약 메인 딜이라는 부분이 큰 덩치인데, 지난번에 문재인이 김성태를 만났을 때 뭐 북한에 석탄 실어 나른 배가 박근혜 때도 한국에 왔다라고 대통령이 굳이요, 뭐 한국 땅이 떠들어 샀지만은 대통령이 거기에 뭐 문제 없다 우리 알아보니까 이 정도만 하고 말아야지, 그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배가 박근혜 정권 때도 한국에 왔다 그래 말을 하면서 언뜻 들으면 박근혜 정권 때도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게 뭐냐라고 하려다가 그냥 말이 멈춰진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뭔가 큰 덩치로 이 정권이 북한하고 본격적인 이 남북관계가 1월 1일 이후부터 풀려가기 전에 북한에, 제가 전에 작년 연말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후불로 받나, 이제 돈이 좀 있나? 항상 선불로 받는 데가 북한인데 돈을 어떻게 줬을까? 그래서 그때 누가 비트코인을 레바논 갖다 내가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북한이 제재를 받고 있을 때 북한산을 밀수해주고, 또 북한이 필요한 것을 밀수출해주고, 밀수입 밀수출을 해주는데 정권이 깊숙하게 관련되지 않았으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느냐. 한 번이라도 한전이나 그 자회사에 납품을 해보고 중개무역을 해보고 또 대량으로 석탄 같은 것을 가져와서 그런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면 이 과정이 전부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3,000톤 이미 드러난 걸 감추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정권의 지시로
거대한 이 북한 석탄 구매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구매가 이루어진 부분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바지 회사나 위장 회사들이 동원되고 정보기관도 이 부분에서 협조를 했을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국정원은 왜 침묵하냐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북한산 석탄 구매가 이루어졌고, 다만 감시가 치열하니까 소량으로 한번 한국에 넣어보고 들키는가 안 들키는가를 테스트하다가 지금 미국이 찔러서 들키니까 이걸 문대 보려고 시간을 끌다가 이제 적당히 지금 미국 VOA가 보도하니까 마무리 수순으로 둘러댄다고 이야기한 게 제3국 중개수수료다.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요? 송금이 필요 없죠. 현금으로 받아왔으니까. 자, 중개수수료를 하는 게 제일 간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은행이 신용장을 쓸 필요도 없지요. 그러면 송금도 안 하고 북한에 돈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개수수료니까. 그 다음에 돈 줄 필요가 없으니까 신용장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은행이 걸려들 문제를 막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게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는 이 테스트용, 엄청나게 사고 그 일부를 들어올 수 있는가 테스트하다가 미국에 잡혀서 그 뒤에는 스톱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